여러분들에게 이 장기 상품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경우를 경계하는 겁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미혼 여성이 20대 여성이 5만 원, 10만 원의 보장성 보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은퇴 준비를 위해서 10만 원, 20만 원의 연금을 불입하는 거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과다하게 뭔가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인생이 꼬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0만 원을 벌어서 60만 원의 위험 관리를 위해서 보장성 보험을 쓰고 70만 원을 장기 상품으로 묶는 것, 이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혹은 60대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돈을 벌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보험회사 상품에다가 계속 무언가를 붓는 분, 이분 유지하지 못하죠. 중간에 아마 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손해보면서 가슴을 칠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기 상품 중심으로 돈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와 장기 어느 쪽으로든 올인을 하는 분들은 제가 좀 달려가서 치마라도 잡고 말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금 흐름표, 다시 말씀드리면 벌어서 쓰고 남기는 이런 구조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나랑 비슷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날고 제가 말씀드린 경우하고 연관시켜서 한번 잘 고민하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걸 내가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바꾸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시간이 먼저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재무진단, 지난 시간과 오늘 제가 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재무진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단은 뭐죠? 무슨 병이 있나 이렇게 맥박도 재봐보고 혈압 검사도 해보고 또 혈액 검사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간이 안 좋구나, 이 사람이 감기 기운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병이 있나를 알아보는 것. 재정적인 상황 하에서 무엇을 고치면 좀 더 건강하고 밝은 미래가 될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을 바로 재무진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바로 재무진단에 관련된 몇 가지의 예를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조금 정리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효과적인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의 경우를 들었죠. 목적에 따라서 해라,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잘 관리를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자산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현금 흐름표 쪽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목적에 따른 잉여자금 배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목적에 따라서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돈은 목적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툭 그냥 생각나면 하고 친구 따라서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쓸 돈이고 내가 그 정도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쓸 돈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해야 돼라고 하는 기준을 정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금 흐름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다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목적에 따른 배분, 그랬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현금 흐름표에서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목적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년 후에 쓸 돈은요 1년짜리 적금 들으세요, 그 말이에요. 5년 후에 쓸 돈은요 5년 정도의 가장 효과적인 장기 적금이나 또는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을 조금 골고루게 나눠서 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1년짜리에다가 주식형 펀드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목적이 거기에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10년이나 20년 후에 해야 될 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찾아내려고 애를 써도 이거는 보험회사에 있는 여러 가지 투자형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돈을 만드는데 훨씬 더 유리하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목적에 따른 돈의 배분,
어떤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의 잉여 자금이 있으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4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에 따른 배분이죠. 이런 것들은 제가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한테 좀 더 구체적인 상품과 대안들을 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득과 소비의 균형. 이거는 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 속담에 그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이렇게 다리가 찢어지는 경우 이런 속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은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에 맞게 소비를 해서 돈을 남기라는 거고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0만 원에 맞는 소비를 하고 돈을 남기라는 겁니다. 이 소득과 소비에 대한 균형이 어그러지면 결국 이렇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현재 이렇게 소득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이 소득을 일정 부분은 소비를 하고 일정 부분을 저축을 하는데 이 저축에 이만큼의 이자가 붙죠. 그런데 이 저축은 언젠가는 한 5년이나 10년 지나고 나면 소비를 또 하게 될 것이고요. 또 남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또 이만큼의 수익을 얻게 되면 그것도 언젠가 10년이나 20년 지나면 또 소비를 하게 됩니다. 결국 돈은 지금 쓰느냐, 조금 이따 쓰느냐, 나중에 쓰느냐, 이걸 결정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소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재테크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좀 이렇게 가서 머리를 한 대 이렇게 툭 쳐가지고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이 돈 그렇게 했다가 뭐 할 건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좀 쓰세요 라고 하는, 지금 쓰냐, 조금 이따 쓰냐, 나중에 쓰냐.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득과 소비의 균형이 안 맞는 사람들은 이 나중에 쓸 돈을 못 마련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혹시 어떤 분들은 그때 벌면 되지? 자신 있으세요? 내가 100% 그때 건강하게 돈을 계속 벌 수 있다고, 지금 굉장히 안정된 직업을 가지시고 잘 나가던 사업도 경기가 안 좋으면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소비는 해야 되고 돈은 없고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자존심 많이 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명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소득과 소비에 대한 균형을 맞추시는 그런 소비 생활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 이건 또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단기, 중기, 장기, 그거를 딱 균형을 맞추고요. 또 금리, 투자, 이거에 대한 균형을 맞추세요 라고 현금 흐름표에 제가 효과적인 방법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좀 자세하게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보죠. 자, 제가 조금 전에 이 현금 흐름표라는 걸 관리하는 방법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들은 뭐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이 뒤에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기, 중기, 장기, 이거 귀 잘 맞춰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리, 투자, 이걸 잘 맞춰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1, 2회차 때 말씀드리기를, 모든 사람들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에 따르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결혼을 얼마 있다가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집을 마련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 교육을 시켜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젠가는 은퇴를 맞이할 거고요. 이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죠. 지금 또 생활비도 일정 부분 써야 되겠죠. 그런데 25살인 사람은 결혼은 단기입니다. 그렇지만 집을 마련하는 건 중기죠. 자녀 교육이나 은퇴는 장기입니다. 그렇지만 50 가까운 분한테는 자녀 교육 자금, 이게 단기고요.
은퇴자금은 중기자금입니다. 이건 나이에 따라 틀린다는 거죠. 단기, 중기, 장기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 나이 또는 가족들의 연령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여하튼 단기, 중기, 장기를 선택해서 단기는 반드시 안전한 금리 상품하고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한 6개월 후에 결혼해야 되는 사람이 나 주식해봐야지, 부동산 투자 가지고 2억 가지고 해봐야지 이러다가는 아주 봉변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단기, 중기, 장기를 선택해서 단기는 안전한, 안정된 금리 상품, 예금, 채권 이런 것들이 금리 상품입니다. 그렇지만 장기로 갈수록 투자 상품을 좀 많이 활용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중기 상품은 금리와 투자를 적절하게 섞어서 해라 이런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에 나타나는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먼저 결정하고, 장기 이렇게 결정하고, 단기는 금리, 다시 말씀드려서 안정된 상품으로 하고, 장기는 거의 대부분을 투자,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걸로 하고, 중기는 안정된 것과 그 다음에 수익이 나오는 것들을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적정히 섞어서 해라. 이게 현금 흐름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잘 지키시는 분은 지금 이렇게 주식 시세가 또는 부동산 시세가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마음을 놓으셔도 되고요. 이 원칙을 잘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몸이 달아 있습니다. 그럴 줄 몰랐죠. 그럴 줄 알았으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흔들리지 않고 참고 인내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 흐름표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조금 힘든 시기도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고요.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쉬운 시기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 만한 원칙들 3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목적에 따른, 두 번째는 소득과 소비의 균형, 세 번째는 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서 금리와 투자 상품을 잘 활용하자. 이것이 현금 흐름표를 위해서 엉클조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제안의 요약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재무 상황을 위해서 엉클조는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재무 상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